오늘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주말 허리케인 아이다로 큰 피해를 본 뉴욕과 뉴저지 일부 카운티를 직접 방문하고 피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피해가 컸던 카운티들은 재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뉴올리언스시에서는 허리케인 아이다의 여파로 혼란한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절도 약탈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부로 연방 지원 프로그램 3개가 동시에 종료됐습니다. 300만 명 이상이 추가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오는 20일로 시작되는 주에는 화이자의 코로나19 부스터샷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 시행 논란으로 온 미 전역이 떠들썩합니다. 법무부는 낙태하려는 여성과 관련 의료기관에 대해 법적인 보호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주말 허리케인 아이다로 큰 피해를 본 뉴욕과 뉴저지 일부 카운티를 직접 방문하고 피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피해가 컸던 카운티들을 연방 원조가 필요한 재해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오늘 오전 중부 뉴저지 서머셋 카운티에 도착한 바이든 대통령은 비상관리센터에서 피해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피해 상황을 직접 보고 가장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와 함께 맨빌 지역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하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오후에는 퀸즈 지역을 찾아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함께 피해 지역을 둘러봤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허리케인 아이다로 피해를 본 뉴저지와 뉴욕 소재 각각 6개, 5개 카운티를 재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지원을 받는 지역은 뉴저지 벌겐, 글로스터, 헌터든, 미들섹스, 펄세이크, 서머셋과 뉴욕의 브롱스, 킹스, 퀸즈, 리치먼드,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등입니다. 연방정부는 이 지역의 임시 주거지를 비롯해 주택 수리 비용을 지원하고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자산 손실을 충당하기 위한 저금리 대출 등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허리케인 아이다 상륙으로 동북부에서는 무려 6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뉴저지에서만 최소 27명, 뉴욕시에서 최소 16명의 인명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에서는 무려 1,200채에 달하는 주택이 허리케인 피해를 입었고 공공인프라 시설에 발생한 피해는 5천만 달러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시에서도 허리케인 아이다의 여파가 여전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력과 필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혼란한 상황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절도 약탈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션 퍼건스 뉴올리언스 경찰서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시 치안 현황에 대해 말하며 절도 약탈 사건에 관해 언급했습니다. 퍼건슨 경찰서장은 주말 동안 절도 및 약탈 혐의로 수많은 사람을 체포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말했지만 정확한 체포 건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경찰이 주 방위군 등과 절도 및 약탈 신고에 대응 중이고 도시 일부에는 여전히 허리케인 아이다의 여파로 전력과 필수 서비스들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주민들과 가게 주인들의 강도 신고가 계속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경찰 당국은 전력 완전 복구 이전에 오후 8시 통금을 해제할 경우 경찰과 경비병력을 배치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절도, 약탈 행위를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주 뉴올리언스 시 보안관은 절도 및 약탈 혐의로 40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고 관계자들은 광범위한 약탈이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지난주 라토야 캔트럴 뉴올리언스 시장이 시의 광범위한 약탈은 없고 공감과 협력이 있다고 말한 것과는 대조되는 상황입니다. 어제부로 연방지원 프로그램 3개가 동시에 종료됐습니다. 700만 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고 300만 명 이상이 추가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지원 프로그램 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6일 어제를 기점으로 700만 명이 넘는 미국인이 복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300만 명 이상이 인상됐던 $300의 실업수당도 받지 못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실업 지원 프로그램이 만료되는 것에 대해 이치에 맞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위 보좌관들은 주정부에게 지원 프로그램이 만료되더라도 예산을 재할당해 일부 지원을 이어가길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주에서도 해당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원은 갑작스럽게 종료되게 됐습니다. 공화당원과 많은 기업가는 실업수당이 노동력 부족에 기여하고 경기 회복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실업수당이 사람들의 구직 활동을 저해하고 집에 머물게 했다는 게 공화당 측 주장입니다. 하지만 실업수당 지원이 갑작스럽게 중단된 데 실업자들은 당혹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26개 주는 실업수당 지급을 이미 중단한 상태인데 경제 전문가들은 해당 주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종료가 가져올 결과에 대해 예측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언급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원이 중단된 실업자 8명 중 1명만이 새로운 직장을 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 결과에서는 지원을 중단한 후 9월, 10월 사이에 80억 달러의 지출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오는 20일로 시작되는 주에는 예정대로 코로나19 부스터샷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화이자 백신만 그때까지 부스터샷 접종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모더나 백신의 부스터샷은 승인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2차까지 맞은 이후 8개월이 지난 경우 부스터샷 접종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지난 5일 CBS 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계획한 오는 20일주에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지 묻는 질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렇다며 이때까지는 화이자 백신만 준비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 모두 21주까지 나오길 바랬지만 모더나 백신은 적절한 승인을 받기까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식품의약국 승인과 질병통제예방센터 면역자문위원회 권고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며 화이자는 데이터를 갖고 있고 마감 시한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종적으로 계획의 일부가 먼저 이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궁극적으로는 전체 계획이 실행될 것이라며 모더나 백신의 부스터샷 투여도 곧이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또 2차 접종했던 것과 같은 백신으로 3차 접종하는 것을 제안했지만 교차 접종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백신 개발 관계자들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시험, 승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가 연구 중인 5세에서 12세를 대상으로 한 백신 시험 접종 결과는 이달 말에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 승인은 10월이나 11월에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약사 화이자는 5세에서 12세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의 시험 접종 결과가 이달 말에나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용 승인은 10월에서 11월에나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모더나는 6세에서 12세 대상 백신 접종 승인은 올해 말에, 6개월에서 6세 미만은 내년 초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델타 변이가 급속하게 확산하고 새로운 학기가 시작해 대면 수업이 늘어난 상황에서 이렇게 어린이 백신 접종이 늦어지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감염되면 가족을 중심으로 다시 코로나19가 번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린이용 백신 개발이 늦어진 데는 보건당국이 통상보다 시험 대상을 늘려잡도록 한 데다 먼 거리에 있는 어린이에게 정해진 시간 내에 접종을 서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의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주사 바늘을 무서워해서 시험 대상을 늘리는데 장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화이자의 백신 개발을 위한 시험에 참여하는 의료진에게도 현실적 어려움이 많습니다. 화이자는 기존 성인용 백신의 농도를 낮춰 어린이 백신 접종 시험을 진행하라고 했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위생이 완벽한 연구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오하이오 클리블랜드 외곽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어린이용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참여 중인 셸리 샌더스 박사는 어린이 대상 시험을 많이 하지만 이번처럼 단계가 많은 적은 없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입원 환자와 사망자는 지난 겨울철 대확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연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망자 수는 한 달 전 8월 초와 비교해서 5배나 급증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4일 기준 미국의 최근 7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입원 환자를 2주 전보다 12% 증가한 10만 2,285명으로 집계했습니다. 하루 평균 사망자는 53% 늘어난 1,544명으로 파악했습니다. 두 지표 모두 지난 겨울 대확산 때 이후 가장 높은 겁니다.
뉴욕타임즈는 특히 사망자 수의 경우 올해 3월 이후 처음으로 1,500명을 넘겼다며 한 달 전인 8월 초보다 5배 이상으로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CNN에 따르면 이번 환자는 7월에 거의 3배로 불어난 데 이어 8월에도 2배로 늘었습니다.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16만 901명으로 2주 전과 비교해 7% 증가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증가율은 다소 둔화한 가운데 확진자 수치를 뒤따라가는 후행지표인 입원 환자와 사망자 수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CNN은 델타 변이의 영향으로 입원 환자가 급증하면서 병원 의료진은 또다시 지난해와 같은 의료체계 위기를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플로리다주의 경우 신규 확진자는 줄기 시작했지만 입원 환자는 15,000여 명으로 50개 주 가운데 가장 많은 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지아주도 올해 1월에 정점을 넘겨 입원 환자 수가 팬데믹 후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 시행 논란으로 온 미 전역이 떠들썩합니다. 법무부는 낙태하려는 여성과 관련 의료기관에 대해 법적인 보호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메리 갈런트 법무장관은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법무부가 텍사스의 낙태금지법에 맞서기 위한 모든 선택지를 찾겠다면서 낙태를 하려는 텍사스 거주 여성들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부의 이런 입장 표명은 바이든 대통령이 텍사스의 관련 법을 비난하며 법무부가 낙태 접근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직후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일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이 시행에 들어가자 성명을 내며 규탄했습니다. 이어 해당 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연방 대법원을 비난하는 등 이 법이 여성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며 잇따라 비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갈런트 장관은 법무부는 낙태 의료시설 및 관련 보건소가 공격받으면 연방 법 집행기관에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텍사스에 있는 법무부 기관과 연방 수사국 지역사무소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낙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얻으려는 이들에 대한 폭력은 물론 의료시설 접근 자유법을 위반해 물리적으로 방해하거나 재산을 침해하는 걸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은 의학적 응급 상황을 빼고는 성폭행이나 근친 상간까지 포함한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완전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일은 9.11 테러가 발생한 지 20주년째입니다. 비밀 경호국이 2001년 9.11 테러 미공개 사진들을 일부 공개합니다. 비밀 경호국은 지난 6일 트위터를 통해 9.11 테러 20주년이 다가오는 이번 주 테러 당일과 이후 며칠의 사진을 공유할 것이라며 일부는 이전에 공유된 적이 있지만 일부는 본 적이 없는 것들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밀 경호국은 미공개 사진 한 장을 우선 공개하면서 비밀 경호국 요원이 찍은 처음 보는 사진이라며 항공기가 건물을 공격한 직후 세계 무역센터 건물의 모습으로 기부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9.11 테러 당시 아래에서 올려다본 세계 무역센터가 담겼습니다. 비행기와 충돌한 부분에 시커먼 연기가 치솟고 시뻘건 불꽃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국제 테러단체 알카에다가 납치한 여객기 3대는 뉴욕 세계무역센터와 워싱턴 DC 국방부 청사에 충돌했습니다. 또 다른 항공기 한 대는 국회의사당으로 향하고 있었지만 기내 승객들의 사투로 펜실베니아주 생스빌 벌판에 추락했습니다. 9.11 테러는 미 역사상 최악의 테러 참사로 3,000명 가까이 목숨을 잃었고 이 사태를 계기로 미국은 중동에서 급진 이슬람 테러 세력과의 긴긴 전쟁을 시작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바이든 대통령은 9.11 테러 20주년을 앞둔 지난달 30일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완료하고 아프간 전쟁의 종식을 선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11일 9.11 테러 20년을 맞아 부인 질 여사와 함께 옛 세계 무역센터터인 그라운드 제로와 국방부 청사, 생스빌을 모두 방문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적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으로 차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기준 신차 가격은 4달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이런 반도체 부족 현상이 예상보다 오래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CNBC는 포드, 폭스바겐, 다임러 등 세계적인 자동차 업체 경영진이 지난 6일 민헨 모터쇼에 참석해 반도체 부족 현상이 예상보다 더 오래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도체 부족 현상이 이어질 경우 이미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차 가격도 한동안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헤르베르트 디스 폭스바겐 최고 경영자는 이날 민헨 모터쇼 현장에서 가진 CNBC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반도체 부족 현상을 정말 큰 우려라고 평가했습니다. 당초 폭스바겐은 전 세계적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여름 휴가 시즌이 끝나면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지만 가을에 접어든 지금도 공급 부족은 계속되고 있고 최근 몇 주 동안에는 폭스바겐 공급망이 다수 포진한 말레이시아에서 일부 공장이 코로나19로 가동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디스 CEO는 특히 세계 다른 곳에서보다 중국에서 더 큰 타격을 입었고 중국 시장 점유율을 크게 잃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현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포드 유럽 이사회의 군나르 헤르만 이사장 역시 오는 2024년까지 공급 부족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봤습니다. 특히 전 세계 차 시장이 전기차 쪽으로 이동하면서 이런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올라 켈레니우스 다임러 CEO 역시 이번 분기가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가장 중대한 영향을 받는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4분기에는 돌아가기 시작하길 희망한다면서도 불확실성은 남아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민주평통 뉴욕합의회에 따르면 양호 회장은 지난 1일 건강상의 문제로 20기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자진 사퇴서를 한국의 민주평통사무처에 공식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회장은 18기와 19기에 이어 20기 회장에 임명돼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사상 처음으로 3번에 걸쳐 회장을 역임하게 되면서 평통 일각의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양 회장이 사퇴함에 따라 민주평통 뉴욕협의회는 새로운 회장이 임명될 때까지 비상체제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지난 4일부터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이민자들이 조건부 해지 청원서를 접수한 뒤 영주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접수증의 유효기간을 현행 18개월에서 24개월로 6개월 늘리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결혼이민 조건부 영주권 취득자가 이 해지를 요청하는 양식을 접수할 때와 투자이민을 신청해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이민자가 역시 조건부 해지를 요청하는 양식을 접수할 때가 적용 대상입니다.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오늘 교단에 다시 섭니다. 지난 몇 달간 온라인 수업을 통해 글쓰기와 영어 교육을 진행했던 바이든 여사는 노던 버지니아 커뮤니티 칼리지로 복귀해 대면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는 지난 2009년부터 해당 학교에서 일해왔습니다. 바이든 여사는 정규직으로 일하는 첫 번째 영부인입니다. 미국의 대형 교사 노조는 영부인의 교직 복귀를 반기며 우리 중 한 명이 정부의 교육 정책과 직업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플로리다주 레이크랜드 인근에서 방탄복을 입은 남자가 가정집에서 총을 쏘고 경찰과 대치하다 체포됐습니다. 남성 1명과 여성 2명, 엄마 품에 안겨있던 아기 1명이 사망했고 11세 소녀는 여러 발의 총격으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총격범은 전날 밤 이 가정집 앞에 나타나 한 여성에게 당신의 딸 중 1명과 얘기하라고 신이나를 보내셨다고 말하고 사라졌다가 다음날 새벽 다시 찾아와 총격을 가했습니다. 총격범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 갔다가 돌아온 전직 해병대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화창하겠지만 오후부터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2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은 69도, 섭씨 21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흐린 가운데 종종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